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픽스드 리테이너를 절대 안 떨어지게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픽스드 붙인 분들은 거의 떨어져서 오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제가 픽스드 리테이너를 붙였는데 어떤 분이 떨어졌다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는데? 하고 오셔서 봤더니 리테이너 사이사이가 다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단단하게 붙일 수 있는 방법을,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상하 모습이고요. 여기다가 픽스드 리테이너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치면을 깨끗하게 청소를 먼저 해야 돼요. 여기에 치석이나 플러그 같은 게 묻어 있으면 당연히 잘 붙지 않겠죠? 그러니까 눈에는 깨끗한 것처럼 보여도 익스플로러로 긁으면 뭐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치면을 클리닝 할 때 그 러버컵이나 아니면 브러쉬로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걸로 해서 깨끗하게 100% 안 돼요. 그래서 라운드부 있죠? 너무 새거 말고 몇 번 쓰던 거. 너무 새거면 치아가 조금 손상이 생길 수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라운드버로 여기를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고, 특히 여기 이제 그루브 같은 게 살짝 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조금 더 얇은 라운드버로 깨끗하게 다 정리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다 있죠?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죠? 애칭이죠. 애칭이고, 애칭을 할 때 원래 붙이고자 하는 부위보다 조금 더 넓게 해줍니다. 충분히 해주고 기다린 다음에 워싱을 하죠. 워싱을 할 때 중요한 점이, 살살하면 이 액천트가 제대로 씻겨나가지 않기 때문에 또 잘 안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워싱을 좀 세게 해주시고, 현미경으로 보면 도말층이라고 엄청 미세한 그 구멍이 이렇게 애칭을 하면 나 있잖아요. 거기 안에도 이제 애칭 그 찌꺼기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도말층까지 워싱을 깨끗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좀 세게. 그리고 나서 건조를, 드라잉을 확실히 해주셔야 되겠죠. 정말 중요합니다, 드라잉. 이거를 붙일 때 제일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 습기예요. 습기, 습도, 물. 치아에 물기가 붙으면 안 되고 이물질이 묻으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거의 다 떨어뜨리게 하는 원인이거든요. 건조를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본딩을 발라야 되죠. 이 본딩을 바를 때도 얇게 넓은 부위로 발라주는데, 일단 얇게 넓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른 다음에 보통 에어로 이렇게 씩 해서 펼치잖아요. 이때도 중요합니다. 에어로 펼칠 때 시린지에서 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꼭 확인을 하고, 그게 완전히 바람만 나오게 해서 슉 해서 뿌려주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본딩이 여기 안쪽까지 스며들 수가 있거든요. 일단 그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릴 거라서 패스하고요. 그 다음에 6번 뭐겠어요? 픽스드를 이제 대잖아요. 될 때 플러블 레진도 쓰기도 하고, 아니면 본딩할 때 쓰는 시린지 타입의 이런 팩커블 타입의 레진을 쓰기도 하잖아요. 본딩이랑 섞어가지고. 저의 경험상 이걸 써도 되고 이걸 써도 되는데, 어떤 분들은 플러블로 하면 좀 잘 떨어지더라, 이걸로 하면은 덜 떨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했었을 땐 플러블로 해도 정말 안 떨어지게 잘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어떤 양치도 그렇잖아요. 어떤 치수를 쓰느냐 보다 어떻게 닦는지가 더 중요하듯이, 이거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재료도 물론 그 회사마다 특징도 다르고 더 합당한 재료가 있긴 하겠지만, 어떻게 붙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느 치아부터 먼저 붙이느냐도 중요하기는 한데, 그게 딱 일률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이거를 대어보고 나서 이 치아부터 먼저 붙이는 게 낫겠다라고 그때그때마다 다 달라서, 이거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건 경험치가 쌓이면 알게 되실 겁니다. 어떤 치아부터 붙여야지 더 잘 맞게 붙일 수 있는지, 아니면 더 편하게 붙일 수 있는지. 이러고 여기서부터 붙인다고 쳐요? 근데 점점 가면서 좀 안 맞아,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어쨌든 요건 좀 많이 해보셔서 감을 좀 파악하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걸 일단 데워보고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조절을 해요. 치아에 딱 달라붙게. 그리고 요거는 한 가지 팁인데, 저 같은 경우는 픽스들을 약간 교정력을 주어서 붙이기도 하거든요. 이 치아가 만약에 이쪽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안쪽으로 넣는 힘을 주어야 환자가 만족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는 환자랑 얘기를 해보고, 원장님도 똑같은 생각이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쪽으로 힘을 주기 위해서 이제 철사를 조금 더 살짝 이쪽으로 구부려서 치아 모양에 맞게 하면은 요게 조금 딸려올 수 있어요. 파란색 가루로 와이어를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속끝치부터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교합상에 문제가 없다면 보통 픽스는 잇몸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잇몸을 지나치면 잇몸이 좀 부을 수도 있고 음식물이 좀 잘 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떠 있어도 여기서 음식물 많이 끼겠죠. 이런 식으로 와이어를 붙이고, 여기 이제 지그가 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저는 보통 여기서부터 붙이거나 상황에 따라서 여기서부터 붙이기도 해요. 어쨌든 여기서 빼먹은 게 있다. 드라잉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 코튼롤을 껴주고요, 여기에 코튼롤을 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침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상태로 해버리면 습기가 계속 여기 나오기 때문에 침의 물기랑 섞여버려서 잘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아예 그냥 막아야 돼요. 차단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거즈를 이렇게 혀 밑에다가 이렇게 깐 다음에 살라이버 이젝터 있죠? 그러니까 그 석션 팁을 꺾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놔요. 그럼 여기 이제 물기가 거의 없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네, 드라잉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이걸 올려놓고, 지금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레진을 올리는 모양,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일단은 여기 빈틈까지, 여기 아래까지 꾹 짜서 기포나 구멍이 절대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꽉꽉 채워놔야 돼요. 빈 공간이 있으면 당연히 여기 약한 힘에도 부서지겠죠. 그래서 여기를 꽉꽉꽉꽉 채워 넣어주는 거예요. 채워 넣어주고, 특히 여기 와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잘 채워 넣어주고, 이때 중요한 것이 최대한 넓게. 이런 식으로 올리시는 분들인데 이러면 진짜 잘 떨어져요. 이러면 뭐 거의 일부러 떨어져라 하고 붙이는 거나 다름없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하면은, 그리고 테두리가 너무 명확하면은 당연히 잘 떨어지겠죠, 물리학적으로. 그래서 힘을 덜 받는 구조로 디자인을 하시면서 붙여야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붙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붙이고, 철사가 딱 가운데 오도록. 이때 중요한 것이 접착제가 잇몸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보면 약간 이런 형태로 붙어지게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붙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철사가 여기까지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음식물이 팍팍팍 쳐지게 되면 떨어지겠죠. 그래서 마치 레진도 치아의 연장선인 것처럼 치아 같이 붙여주셔야 돼요. 치아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생긴 치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붙이셔야 되고, 너무 얇게 여기만 정말 살짝 간신히 덮을랑말랑한 만큼 붙이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또 떨어지겠죠. 확실히 덮어주셔야 되고, 철사가 노출이 되지 않을 만큼은 적어도 붙여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픽스드 와이어를 이렇게 붙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스며들어가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도 스며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마 스며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큐어링을 하잖아요. 큐어링을 하고 한 1, 2초만 하고 익스플로러로 여기 진집 안쪽을 이렇게 싹 긁어내면 레진이 딱 떨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큐어링을 강도 있게 해주시면 돼요. 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다 해주시고요. 특히 이
4번 안쪽으로 그 레진이 많이 들어가니까 주의를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끝이 나는 건데, 상하길 경우에는 아예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교합지를 여기 앞에다가 대서 어느 부분이 찍히는지 체크를 해요. 체크를 한 다음에 거기에는 뭐가 올라가면 안 되겠죠.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건 여기 찍혀서 여기까지는 안 했는데 안 찍힌 부분에 했는데 나중에 이게 접착제가 올라가면 더 두꺼워지기 때문에 또 찍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저는 교합지에다가 거즈를 이렇게 펴가지고 조금 두껍게 하면 너무 과잉으로 되니까 펴서 얇게 해서 교합지와 거즈의 그 얇은 면과 함께 이렇게 물려드려요. 그래서 거기서 찍히는 포인트들이 이제 닿을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는 포인트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얇게 올리든지 아니면 아예 올리지 않을 거라고 계획을 짜놓고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 붙인 다음에 교합지를 물려보고 찍히는 점들을 뭐 라운드 버나 뭐 하이 핸드피스, 빨리 하고 싶으면 하이 핸드피스로 조심조심 갈아내도 상관은 없고, 어쨌든 라운드 버나 뭐 그린스톤 버나 마무리로 화이트 스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 그리고 레진도 거칠거칠하게 그냥 남겨두면은 치태나 치석들이 더 많이 생기겠죠. 구강 위생에 좋지 않으니까 최대한 레진은 부드럽게 마무리를 해주시고, 익스플로러로 여기 테두리 부분을 댔을 때 전혀 탁탁 걸리는 부분이 없이 그대로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연장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옆에서 보면, 옆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붙여야 되냐면, 이게 지금 소고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와이어가 이런 식으로 붙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붙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면 당연히 힘이 잘 받는 구조겠죠. 힘에 견디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동그랗게 이런 식으로 붙여줘야 힘이 분산이 되겠죠. 최대한. 그리고 또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 또 이런 식으로 철사가 이렇게 있으면 부드럽게는 했어. 부드럽게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그냥 끝나버려. 이러면 또 여기서 음식물이 팍팍 터지면 툭 끊어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식으로 붙여줘야지 덜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전치부 같은 경우는 픽스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고 마무리로 여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나중에 라운드버 조그만한 거, 아주 조그만한 걸로 에어를 불면 약간 그 잇몸이 이렇게 살짝 열리잖아요. 에어를 불면서 열렸을 때 라운드버를 적용시켜서 거기 안에 있는 레진을 제거를 해버리면 안 아프게 해드릴 수 있어요. 이건 꼭 여기는 없어야지. 여기 그대로 남겨두면 이렇게 부풀어 오르거나 빨갛게 이렇게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아파요. 음식물 거기 닿을 때마다 아프거든요. 제가 이걸 겪어봐서 그래. 진짜 불편하고 진짜 아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꼭 여기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아 하악 같은 경우에 아까 방습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상악은 여기 입천장이니까 목구멍에서 나오는 입김을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목구멍 쪽에 거즈를, 목구멍 쪽에서 나오는 그 입김을 이렇게 막을 정도로 거즈를 이렇게 해주시고, 석션은 살짝 이렇게 편하게 여기 가운데 쪽에 뭐 아무 때나 이렇게 편한 위치에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최대한 넓어야 되고, 그래야 유지력이,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 당연히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게 훨씬 더 유지력이 더 세지겠죠. 이렇게 붙이면 진짜 떨어지는 일이 정말 없어요. 붙인 모양과 형태 같은 거를 보면 얼마 못 가서 떨어지겠다, 그럼 진짜 얼마 못 가서 떨어져서 와요. 이걸 다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에칭 제대로 하고 와싱 제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 건조가 정말 중요합니다. 침이 묻지 않게, 습기가 묻지 않게 해주시고, 본딩 얇게 그리고 넓게, 그리고 레진 모양, 그러니까 디자인을 제대로 잘 해야 되고, 잇몸 안에 이때 잇몸 안에 들어가지 않게, 혹시라도 들어간지 체크를 한 다음 들어갔으면 제거하기. 다음에 교합되는 부분 조정하기. 이게 교합되는 부분 그대로 조정을 하지 않고 놔두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악이 전치부를 상악 전치부를 치기 때문에 앞으로 전방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가 스페이스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마무리로 다 모든 것이 everything's okay인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여기 그 테두리를 익스플로러로 테두리를 맞은 쪽을 체크를 해봅니다. 그래서 턱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고, 있다면 거기를 좀 조정을 해야 되겠죠. 레진이 부족한 거면 다시 레진을 하든지, 아니면 조금 그라인딩으로 해결이 되는 거면은 그라인딩을 하든지 해서 부드럽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표면 처리에 있어서 특수한 경우에는 골드, 지르코니아, 아니면 포셀라인, 세라믹, 골드 같은 거는 메탈 프라이머, 샌드블라스트 한 다음에 메탈 프라이머 바르고 조금 방치한 다음에 본딩하고 그 다음부터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 지르코니아도 샌드 치고, 그 지르코니아 본딩이 따로 있어요. 그거를 하시고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포셀라인은 쓰기 전에 샌드 치고 그 다음에 불산 쓰고 포셀라인 프라이머 쓰고 본딩 바르고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레진, 이미 레진이 있는 경우 레진 살짝 라운드버로, 너무 많이 하면 살짝 해야 돼요. 살짝 약간 오염된 그 표면만 살짝 큐티클층만 제거한다는 그런 느낌 있죠?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살짝만 깨끗하게 해준 다음에 뭐 샌드를 쳐도 되고요. 굳이 샌드 안 쳐도 어차피 라운드버로 중간중간에 그 스크래치가 생기니까 그 틈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면서 잡히거든요. 이렇게 하고 플라스틱 프라이머, 그 다음에 본딩 똑같이 사용해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세라믹은 불산 애칭을 하고 그 다음에 실란하고 그 다음에 본딩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고, 그 세라믹에 전용으로 쓰는 접착제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걸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골드랑 메탈은 표면 처리 방법은 똑같아요. 메탈도 이렇게. 골드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떨어지거든요. 처음부터 이거는 잘 떨어질 수 있다고 미리 얘기를 해주고, 특히 초반에 처음 붙일 때 잘 붙이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골드 자체 프랩도 되게 양도 적기 때문에 얇잖아요. 그래서 너무 표면 처리를 여러 번 하게 되면 더 할 것도 없어지니까 한 번 떨어지면 정말 잘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할 때 표면 처리 확실하게 하고 이렇게 건조 확실하게 해서 잘 붙여드려야 그나마 오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뭐 매일매일 붙였다 떨어졌다 하시는 분이 계셨어가지고 더 이상 뭐 표면 처리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미 뭐 다 너무 갈아놨어, 골드를, 크라운을.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붙여드렸는데, 그래도 제가 한 게 한 몇 달 정도는 갔었어요. 6개월 정도는 못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그냥 떼버리고, 이런 경우에는 그냥 뺐다 꼈다 하는 유지장치 있죠? 유지장치로 유지를 시키고 그 부분만 떼서 사용을 하는 방법도 있긴 하거든요. 이거 참고 사용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픽스를 붙일 때는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봐야 돼요. 그냥 봤을 때는 이렇게 정상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시선에서 봤을 때는 이게 완전히 실제로는 밑으로 내려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각도에서 보기,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네, 여기까지 픽스 잘 붙이는 방법, 안 떨어지게 붙이는 방법이었고요. 더 궁금하신 것이 있거나 더 알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댓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